네, 안녕하십니까. MJ입니다. 오늘은 828DSL의 MCP에 관한 이야기와 MCP PLC 프로그래밍까지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MCP 같은 경우에는 이제 머신 컨트롤 패널의 약자로서 310, 483 이렇게 두 가지 길이로 나눠져 있고요. 최근에 들어서는 이제 그 USB 타입이 새로 나오면서 이제 416이라고 불렀던 것 같은데 길이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PPU 길이에 맞춰서 나오는 겁니다. PPU가 오른쪽으로 길쭉한 이제 호리젠탈일 경우에는 483mm라는 뜻이고요. 이제 310처럼 위아래로 길쭉한 타입, 버티컬 타입 같은 경우에는 MCP 310 이런 식으로 맞춰서 나옵니다. USB 타입 같은 경우에는 요즘 추세가 이제 저가로 가다 보니까 USB만 꽂으면 되는 타입, 이 MCP도 새로 나오고 있는 거죠. 통신 모듈 부분만큼을 빼면 더 저렴하게 변경이 된다는 거죠. 요즘 추세를 따라서 USB 타입도 나오고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서 직접 한번 활성화도 시켜보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한번 직접 보면서 배워보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이미 MCP483하고 PPC48을 활성화했어요. 외부에 들어가는 하드웨어를 활성화했다고 했었죠. 메뉴 셀렉트를 들어가서 스타트업 또는 셋업을 들어가시면은 제너럴 MD, 머신 데이터에서 제너럴 MD로 들어가셔서 서치 12986이라고 하고 OK를 누르시면 여기로 옵니다. 여기 있는 이 부분이 PLC에 연결되는 다른 제품들을 미리 할당해 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활성화하는 부분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1로 넣으면 활성화가 된다 라는 거죠. 첫 번째인 0번은 PPC48의 첫 번째 게 지금 활성화됐다, 실제로 꽂혀 있다 라고 이렇게 입력을 해 놓은 거죠. -1로.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여기 있는 이 부분이겠죠. 6번이 이제 MCP가 활성화됐다 라는 의미로 사용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MCP310PN, 그 다음에 MCP483PN 이라고 적혀 있는 제품들은 여기 있는 이 6번 부분만 -1로 해도 활성화가 돼요. 물론 이제 딥 스위치를 잘 확인하셔야 되고요. 이것에 관한 이야기는 이제 커미셔닝 매뉴얼을 보면 굉장히 잘 나와 있어요. USB MCP 같은 경우에는 12950이라고 하는 머신 데이터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지금 12950이 없습니다. 12950이 없다는 뜻은 이 제품으로는 USB MCP를 사용할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USB MCP는 최근에 들어서 나오기 시작한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런 구형 제품들은 사용하실 수 없어요. 길이 자체도 애매하게 이 정도 크기거든요. 길이도 다르고요. 요즘 나오는 제품들로 맞춰서 나오는 세트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죠. 일반적으로 요 MCP483 제품 PN 요거하고 MCP310 PN이 이전 세대의 가장 기준이었죠. 뭐 이전 세대라고 말하기도 그렇고요. 똑같은 828 제품인데 요즘에 나오는 것들은 이제 터치 패널형으로 나와서 좀 깔끔하죠. 겉부분이 이렇게 키 멤브레인식 키가 아니라 그냥 터치 패널이다 보니까 요즘 좀 시대에 맞춰서 디자인이 바뀌어가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부분 12986에서 6번이 -1이면 현재 MCP가 동작을 하고 있다 라고 알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알람으로 들어가셔서 NCPLC 베리어블 창으로 들어가 보시면 제가 ID112라고 해서 만들어 놓고 실제로 뭐가 움직이는지 확인해 본다고 했었어요. 이렇게 실제로 눌러보면은 움직이죠. 활성화가 됐을 경우에는 112번 이후부터 MCP483이든 310이든 MCP는 IO가 이미 할당이 되어 있어서 112번부터 시작합니다.
112번부터 시작하는 IO 맵은 커미셔닝 매뉴얼에 공개가 되어 있어요. 실제로 제가 커미셔닝 매뉴얼을 보여드릴 수 없는 이유는 지멘스 공식 문서들은 제가 전혀 보여드릴 수 없습니다. 제 채널에서는. 다만 이제 그 홈페이지에서 어디서 다운받을 수 있는 정도까지밖에 알려드릴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지멘스 본사 사람도 아니고 본사에서 의뢰를 받은 사람도 아닙니다. 그냥 개인인 거죠. 개인이기 때문에 제가 이 공문서를 보여드릴 수 없어요. 실제로 그 커미셔닝 매뉴얼이라는 부분에 MCPN PP7248이라고 되어 있는 커넥션 다이거노스틱이라는 페이지를 보시면 이것에 대한 설명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림도 같이 추가돼서. 그래서 여기 112번 핀맵이 있다. 핀맵이라고 하는 IO 맵이 이미 정해져 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 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실제로 이 이야기는 이제 PLC 쪽으로 가서 제가 프로그램을 보여드리면은 실제로 볼 수 있어요. IO 맵을 못 봤다고 아쉬워하실 게 아니라 PLC 쪽으로 가시면은 그 심볼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렇게 실제로 IO를 확인해 볼 수 있고, 메뉴 셀렉트에서 스타트업, 머신 데이터에서 이런 식으로 이 부분 12986에 와서 현재 뭐가 활성화되어 있고 PP7248이 한 개인지 두 개인지, 아니면 MCP가 활성화되어 있는지, 아니면 12950으로 USB가 활성화되어 있는 건지 한번 보실 수 있다는 거죠. 가끔 일부 제품 중에 그런 게 있어요. PP7248만 있고 MCP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USB도 없고. 그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자기 회사의 전용 MCP를 만들어서 그 전용 MCP를 PP7248 IO 보드를 이용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뭐 있을 수 있죠.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한번 프로그래밍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제 PLC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PLC 한번 짜보겠습니다. MCP PLC. MCP PLC 같은 경우에는 NC의 모드랑 기능, 그 다음 축 선택, 조그, 뭐 MDI, 오토, 뭐 피드, 스타트, 스탑, 스피드, 스탑, 스타트, 뭐 오퍼레이트, 오버라이드, 뭐 이런 것, 리셋,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말 그대로 MCP에 있는 버튼들을 활성화하는 거예요. 근데 MCP에 있는 버튼들이 NC에서 사용하는 거의 대부분의 기능을 활성화하는 거기 때문에 그 두 개가 거의 뭐 하나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지멘스에서 제공하는 걸 사용한다가 대세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심지어 개인 MCP를 만들어서 IO로 만들는다 하더라도 지멘스에서 제공하는 그 MCP 프로그램의 IO만 변경, 이런 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시간에 만들었었던 이 EMG 2번이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부터 바로 시작할 겁니다. 이거 클릭해서 시작해 볼게요. 저희가 EMG를 해제한 상태까지 만들어 놨었어요. EMG가 해제가 돼야 이제 모든 게 시작되기 때문에 EMG부터 해제해 놓고 그 다음에 또 만들어 볼게요. 요거를 살짝 내려놓고 그 다음에 다시 열겠습니다. 그 다음 오픈이라고 해서 오픈을 눌러볼게요. 지멘스 툴박스가 설치되어 있는 부분, 프로그램 파일, 그 다음 들어가서 지멘스 들어가서 툴박스 828D 요 놈이죠. 요 놈 들어가서 뭐 버전은 뭐 다를 수 있습니다. 이그젠플 들어가 보시면 뭐 버전별로 있는데 다 똑같아요. 그 다음 버전 들어가서 PLC 들어가 보시면 여기 이렇게 MCP에 대해서 미리 만들어 놨습니다. MCP 310 밀링형, MCP 310 터닝형 해서 요렇게 3개, 그 다음 MCP MT 483에 MT 있고 USB MT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MCP에 대한 기능들을 지멘스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기 있는 거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멘스에서 미리 제공하고 있는 제품들이 엄청 많아요. 물론 이제 실제로 써보면은 아 이걸로는 안되겠구나 라는 게 몇 개 있긴 한데 MCP만큼은 제가 보장할 수 있습니다. 요걸 쓰세요. 정말 편합니다.
이걸로 공부하시고 혹시나 필요하시면. 그래서 저희가 지금 MCP483의 밀링형이기 때문에 이걸 불러오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MCP483이 미리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EMG라고 해서 만들었던 요 놈에다가 이놈을 카피, 그 다음에 붙여넣기 해서 OK 라고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조그 MCP 해서 카피 해서 붙여넣기 해서 또 그대로 만들겠습니다. 그대로. 여기서 잘 보시면 또 가져가야 될 게 뭐냐면은, 원래는 이 심볼도 가져가야 돼요. 근데 지금 제가 미리 맨날 자주 쓰기 때문에 그냥 가져가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대로 두셔도 되고, 쭉 내려가지고 이 데이터 블럭이라는 게 있습니다. 데이터 블럭, 이 놈입니다. 이거를 카피를 해서 꼭 여기다가 카피를 해 두셔야 돼요. 붙여넣기. 왜냐면은 이 블록 안에서 사용하고 있는 DB입니다. 이 블록 안에서 사용하고 있는 DB. 그래서 요 놈을 꼭 갖다 넣는 게 좋아요. 이제 집어넣었으니까 여기서 또 원 해가지고 한번 꺼내 볼게요. 483 집어넣고 QC 에러가 떴네요. DB도 같이 넣어서 넣겠습니다. DB를 안 넣어서 오류가 생겼네요. DB를 넣었으니까 이제 문제없이 동작한다. MCP를 들어가서 모니터링을 해보시면 요놈이 모니터링 버튼입니다. 지금 스탑 되어 있네요. 스타트로 다시 변경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PLC가 스타트 하면서 NC에서 약간 대기를 합니다. Communication to fail 이라면서 뜨거든요.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PLC가 준비돼서 런 상태가 되면 이제 MCP에 불이 들어오면서 정상적으로 동작하고 있는 게 보입니다. 제가 지금 조그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조그 버튼이 눌러지면서 NC 조그 모드, 시그널 to NCK 채널 모드 조그 셀렉트, 조그 모드를 선택해 주세요. 이 신호죠. 시그널 from NCK 채널 조그 모드가 액티브 되었습니다를 램프로 연결해 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램프가 켜지면 그 해당 기능이 먹히고 있는 거죠. 비상을 풀고 리셋을 누르겠습니다. 그러면은 PLC가 준비가 되면서 머신 레디까지 해놨습니다. 그 상태에서 제가 조그 모드 눌렀을 때 문제 없었고요. 그 다음에 MDA죠. 반자동 모드 문제없이 변경됐고요. 실제로 화면에서도 똑같이 되고 있습니다. 오토 모드 눌렀을 때 오토 모드 동작합니다. 시그널 to NCK 채널 오토 셀렉트를 하세요. 그래서 했습니다 라고 뜨는 거죠. 여기 있는 PH 오토 시그널 from HMI 오퍼레이터 모드에서 화면에서 누르면 이란 뜻이죠. 이건 이미 지멘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PC 조그 모드인데 그 상태에서 REF 모드를 누르면 레퍼런스 모드입니다. 그리고 이 MCS, WCS를
취소한다 라는 거죠. MC에서 WCS는 워크 좌표인지 머신 좌표인지를 선택하는 기능인데 원점을 잡을 때는 머신 기능으로 잡아라 라는 거죠. 다음 티치인 기능도 되는지 한번 눌러볼게요. 티치인 네, 티치인도 이상 없고요. 지금 활성화가 안 되고 있죠. 모드를 변경해서 티치인 누르면 이렇게 활성화가 됐습니다. 티치인 활성화가 됐어요. 그 다음에 인칭은 이제 이런 식으로 1로 할 건지 10으로 할 건지 뭐 100으로 할 건지 이렇게 선택이 되죠. 눌렀을 때 0.001mm 갈 건지 0.01mm 갈 건지 0.1mm 갈 건지 아니면 1mm 갈 건지 이런 식으로 선택할 수 있어요. 이게 기본으로 할당되어 있어서 이게 기능이 다 있습니다. 이렇게 할당이 되어 있어서 기본으로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베리어블 이런 식으로도 된다. 이미 있는 기능들을 그냥 쭉 나열해 준 겁니다. 지멘스에서 미리 만들어 주셨어요. 리포즈 기능도 잘 먹고 있다 라는 거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저번 시간에 나왔었던 리셋 키도 여기 있어서 리셋이 깜빡깜빡 하면서 잘 먹고 있군 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NC 스타트 버튼도 있고요. NC 스타트 버튼도 잘 먹고 있고, 그 다음에 스타트가 액티브가 되면 여기 들어오겠죠. 하나 액티브를 시켜볼게요. 스타트 했을 때 액티브가 되네요. 네. 이런 식으로 스타트가 되고요. 그 다음에 NC 스탑 부분도 잘 먹고 있는 거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키 스위치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MCP에 보면은 키를 꽂아서 돌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0, 1, 2, 3이라고 해서 0, 1, 2, 3이라고 해서 이제 NCK 레벨을 올리는 겁니다. 프로텍션 레벨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특정 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 조작할 수 있도록 레벨 권한을 주는 기능이에요. 레벨 권한을 주는 기능. 요게 없으면은 나중에 이제 작업자분들끼리의 그 등급 차이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레벨까지의 프로텍션을 가진 레벨을 가진 분은 뭐 어디까지 수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아예 수정 못 하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키를 이용해서 나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냥 다 쓰세요. 그냥 귀찮아가지고 그냥 다 풀어놓고 잘 쓰십니다. 오래 쓰신 분들은 익숙해져서. 그 다음에 싱글 블럭 요것도 잘 들어오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WCS 워크인지 머신인지 선택할 수 있다고 했죠. 이렇게 선택할 수 있다. 네, 선택을 하고 안 하고 이렇게 선택할 수 있다고 했어요. 워크일 때 아닐 때에 대한 그 화면에 대한 HHU 핸드홀드 유닛이라고 우리가 MPG라고 부르는 거죠. 그것에 관한 것도 미리 들어가 있고, 그다음 조그가 이네이블 되는지 안 되는지 등등에 대한 정보 같은 것도 볼 수 있게 해놨습니다. 여기까지만 봐도 MCP가 쭉 실제로 동작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MCP 모드나 기능들에 대해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면 이 조그 MCPM이라는 요놈도 한번 활성화해 볼게요. 조그 MCP. 여기 있는 거는 스핀들이 몇 번 축입니까? 라는 뜻인데, 저희는 네 번째니까 4번이라고 넣겠습니다. 다운로드. 석세스풀 해서 들어가 볼게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그 모드로 축을 움직일 때 쓰는 겁니다. 여기에는 이제 축이 몇 번째 스핀들인지에 대해서 스핀들 끄고 키는 뭐 구문이 있는데, 요거는 밑에 부분에 가서 보시면은 이해가 돼요. 자, 여기서 제가 MCP에서 X축을 선택을 하면 이렇게 X 선택이 되고 나머지는 다 리셋된다 라는 구문이고요. 두 번째 거, 제가 Y축을 클릭하면 Y축이 선택이 되고 나머지가 다 리셋된다.
그 다음 Z축을 선택하게 되면 Z축이 선택이 되고 나머지 다 리셋. 그 다음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까지만 미리 만들어놨네요. 나머지는 뭐 알아서 쭉 돼 있다. X축, Y축, Z축 이렇게 해서 어떤 모드일 때 이게 가능한가? 그러니까 모드 변경하면 이걸 취소하겠다는 뜻이죠. 이 부분은 오토바도 취소하고 뭐 MDI 가면 취소되고 오토바도 이 선택은 취소된다 라는 뜻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다음 이거 같은 경우에는 디렉션 키네요. 방향 플러스 마이너스 방향인데 예를 들면 축을 선택한 다음에 조그에서 축을 선택한 다음에 플러스를 누르면 플러스로 움직일 거고 마이너스를 누르면 마이너스로 움직일 거다라는 구문이에요. 이렇게 다음 조그 플러스 X축 조그 플러스 디렉션 키가 들어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키를 누르면 간다. 그 다음에 워크 그 머신에 따라서 얘로 갈지 정해서 움직인다 라는 거죠. 조그로 움직여라 명령이에요. N1 TN N1 DKN 그래서 시그널 투 엑시스 인터페이스 트래블링 키 마이너스 방향으로 움직여라. 축에다가 직접적으로 명령을 내리는 거죠. 근데 지금은 축에 대한 그 기능이 없으니까 실제로 움직이는지는 볼 수가 없는 상태인 거죠. 명령만 나가고 있는데 실제로는 활성화가 안 돼 있으니까 축이 나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렇게 꼭 누르면 됩니다. Y-, Z+, Z-, 그다음 스핀들이라고 해서 네 번째까지,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이거 미리 쭉쭉쭉 다 만들어놨어요. 라피드, 급가속 키 누른 상태에서 WCS인지 뭔지 확인해서 이렇게 누르면 실제로 이 LED가 켜지면 나가면은 이 라피드 상태로 가라 라는 거죠. Z쪽 선택하고 라피드 누르면 이렇게 간다는 거죠. 라피드 명령이 나간다는 뜻이죠. 이런 식으로. 지금 화면에서는 Axis Enable Missing 이라면서 앞으로 가지를 못하고 있죠. 실제로는. 이런 식으로 깜빡깜빡 하면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하고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오버라이드. 실제로 제가 이렇게 오버라이드를 움직여보면은 값이 쭈루룩 바뀌면서 오버라이드 값을 받아서 올 엑시스에다가 다 던져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끝에 보이지 않았지만 잘 보면 오버라이드 액티브라고 해서 오버라이드 활성화 시켜주고 있고요. 피드, 라피드 채널별로 또 올라가는 거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다 만들어놨어요, 이 아저씨들은. 이건 스핀들 오버라이드 키입니다. 미리 다 만들어놨습니다, 이 사람들. 옴니 483 스핀들 이네이블이다 라고 해서 미리 만들어 놓은 것도 있네요. SP 스타트 이 부분이죠. 스타트, 스탑, 스타트, 스탑 이런 식으로 해서 미리 만들어 놨다. 피드 이네이블 스탑 이네이블 스탑 이렇게 만들어 놨다 해서 MCP에 관련된 모든 기능에 대해서 미리 다 만들어 놨어요. 굳이 손댈 필요가 없는데 네, 손댈 필요가 없어요. 이걸 굳이 만지는 거는 뭐 다른 기능이 필요한가 보죠. 그렇지 않고서야 뭐 그대로 씁니다. 여기까지 보시면은 이제 저희가 MCP483 조구 조작 시키는 거 직접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제가 save as 해가지고 바탕에다가 이제 우리가 EMG도 됐고 MCP483도 합쳤죠. 제품의 첫 번째 요거라고
요걸 하고 그냥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개를 합친 기능까지 해서 올려드릴게요. 네. 여기까지 보시면 이제 MCP 동작 잘 될 겁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MCP 483하고 310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면서 PLC 프로그램도 한번 봤는데요. 이 MCP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지멘스에서 MCP를 제공하는 것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멘스에서 PLC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능들 자체가 이제 일반적으로 제일 기본적으로 당연하게 사용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 자체가 굉장히 안정되고 그리고 보편화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많이 그냥 복사 붙여넣기 식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그젠플이라고 해서 똑같이 사용하려고 제공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외부용으로 사용하는 자기 전용 회사 전용 MCP를 사용해서 IO를 추가해서 만들었다 하더라도 방금 같이 봤었던 MCP 프로그램을 가지고 온 다음에 IO 비트만 잘 바꿔서 쓰시기만 해도 정상적으로 동작합니다. 기본적으로 구문들이 아주 잘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공부하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래서 MCP는 굉장히 간단했습니다. 직접 한번 해보시면 쉽게 따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번 강의는 마치겠습니다.